소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소포트 벡터 머신. 자, 소포트 벡터 머신을 들어보셨나요? 소포트 벡터 머신은 솔직히 이거를 조금 깊게 공부하면 조금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자, 어떤 간단하게만 보면 일단 핸즈온 머신러닝 SVM에서 제가 갖고 온 개요고요. 한번 볼게요. 소포트 벡터 머신 SVM은 매우 강력하고 선형이나 비선형 분류, 회귀 이상치 탐색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인기 있는 모델에 속하고 머신러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델이고요. 특히 SVM은 복잡한 분류 문제에 잘 들어맞으며 작거나 중간 데이터 크기의 데이터셋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SVM은 특성 스케일에 아주 민감합니다. 특성 스케일이 아주 민감하다는 소리가 뭐냐면 예로 변수 A랑 변수 B가 있어요. 근데 변수 A는 예로 물이 몇 리터 있는지 볼게요. 예로 물이 1리터인데 그럼 단위가 1, 2, 3, 4 많아도 10리터. 근데 갑자기 뭔가 서울에서 이렇게 거리 단위인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데 또 심지어 킬로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변수 A에서는 1, 2, 3, 1단위로 갔는데 근데 갑자기 변수 B에서는 10만 1억 이런 식으로 너무 변수 A랑 변수 B가 그 스케일에 돼 가지고 너무 괴리감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거를 바로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킨다? 학습이 되긴 돼요. 근데 학습이 되긴 되는데 아주 엄청 학습이 오래 걸리거나 수렴이 안 되거나 성능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련할 때는 아마 이거는 100%가 아니라 120% 무조건 특성 스케일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꼭 해주신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사이클런에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있고 민맥스 스케일러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 거 있겠죠. 그런 스케일러를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도 약간 큰 그림인데 우리가 시각화에 대해 가지고도 배웠었고 판다스로 가지고 2주차 동안 뭔가 데이터 전처리 관련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EDA 분석, Explorer Data Analysis를 통해 가지고 이 변수는 약간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스케일을 써야겠네. 이 변수는 이런 거니까 이런 스케일을 써야겠네.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스케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전 시간에 아까 배웠던 다항회귀, 만약에 변수 어떤 A라는 변수는 뭔가 이런 곡선 형태를 만약에 띈다. 그럼 변수 A에서는 폴리노미얼 피처 디그리 2 그러니까 2차 다항식을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약간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써야 돼, 이건 이렇게 써야 돼 라는 접근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제 분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같이 보시면 위 그림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보면 SVM을 더 이해하기 쉬울 건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아이리스 데이터 이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SVM을 해본 결과 값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에서 이런 점선들은 지금 점선들은 두 개의 클래스를 잘 분류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두 개의 클래스를 지금 얘는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의 이제 다른 분류기 모델 예를 지금 보라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류는 정확하게 잘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보라색 보면 노란색 잘 분류했고 파란색 잘 분류했고 빨간색도 지금 파란색 위에 잘 분류했고 노란색 잘 분류했고 그런데 이렇게 정확히 분류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뉴 데이터가 들어오면 지금 얘가 빨간색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지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훈련 데이터와 너무 선이 가깝잖아요. 지금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가 온다면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런 것들이 뭐냐면 SVM인데 SVM이 약간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리니어 클래시파이 했으면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모델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이런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럴 수도 있는데 SVM에서 약간 철학은 뭐냐면 어떤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할 건데 이 공간 어떤 클래스 1과 클래스 2 사이에서 뭔가 이 사이를 가장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이 선 하나를 법선 하나를 긋는 것이 SVM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리니어 이제 클래시파이어랑 공통적인 목적은 클래스를 나누는 건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가 옵션은 뭐냐면 얘들 샘플과 이 샘플들 사이에 공간을 최대한 벌려놓을 수 있는 것이 SVM의 분류기의 결계이고요. 그리고
이게 SVM 분류기는 클래스 사이에 가장 폭이 넓은 구간을 찾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를 뭐 라지 마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한글로 하면 라지 마진 분류라고도 부르고요. 방금 말한 이제 SVM의 목적 때문에 마진 구간 바깥쪽의 데이터, 예로 마진 구간,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있죠. 마진 구간의 바깥쪽 이렇게 데이터들은 솔직히 결정 경계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뭐 예로 데이터 노란색 데이터가 막 여기에 더 생겨요. 별로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 여기 하나 끄는데 이것 때문에 데이터가 결정 경계가 바뀌지 않죠. 근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이런 결정 경계 근처에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결정 경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오로지 마진 구간 근처에 위치한 샘플에만 결정 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샘플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샘플, 이런 것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SVM 개요에서 말한 것처럼 SVM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SVM은 특성 스케일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사이클런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면 결정 경계의 명확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SVM입니다. SVM. 자, SVM인데 import numpy as np. 자, 사실은 계속 받았던 걸 또 하긴 하는데 data set 그리고 from sklearn pipeline import 파이프, 갑자기 웬 파이프라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from sklearn preprocessing import standard scaler 그리고 from scikit-learn의 svm import linear svc. 자, 이렇게 하고, 자, 임포트 잘 되나 보니까 임포트 잘 되네요. 자, iris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게요. dataset load iris. 자, 계속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보면 좋아요. 자, x는 먼저 iris 데이터에서, 자, 딕셔너리 데이터에서 전체 셋을 가져오고 2번, 3번 마찬가지로 꽃잎 길이와 너비를 가져왔습니다. 자, y는 iris에서 타겟 값을 가져올 건데, 뭐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버지니카만 가져올 겁니다. 버지니카 as type을 int로 둬가지고 잘 갖고 오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VM CLF는 그냥 클래시파이어의 알리아스입니다. CLF.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 아까 갑자기 처음 보는 이거는 라이브러리죠. 파이프라인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가로 하나 만들었고 대가로 안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엔터를 칩니다. 파이프라인. 그리고 가로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스케일러. 자, 그냥 여기다가 스케일러 맞죠? 스케일러하고 쉼표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자, 가로 만들고 다시 리니어 SVC 자, 안에 매개 하이퍼 파라미터로 C는 1, 로스는 자, 힌지. 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자, 모델 훈련을 해볼게요. 모델 훈련. 자, 설명은 다 하고 해드릴게요. X, Y.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잘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자, 넘파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렬 연산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 데이터셋은 아까 사이클런의 빌트인 예제를 사용하기 위한 거고,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파이프라인은 이 말 그대로 파이프면 뭔가 배관 같은 거죠. 배관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대로 이렇게 그대로 쭈루루루루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배관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방금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고 리니어 모델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핏을 하면 한 번에 이런 과정을 쭈르륵 물 배관 타듯이 이렇게 한 번에 다 해준다고 해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뭐 한 번에 하는 거 그냥 귀찮아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전처리 노멀라이제이션 그냥 스케일러 하나 쓰고 모델 하나 써서 그런데, 뭐 전처리 거 하나 쓰고, 만약에 데이터 여기서는 데이터 전환 같은 거 좀 뭐 예로 폴리노미어 같은
그러니까 다항회계처럼 폴리노미얼 뭐 피처 이런 것도 쓰고 막 어떤 거 다른 거 이렇게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테스트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트랜스폼을 하면 그 약간 전처리가 썼던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냥 한 번에 해준다고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조금 더 이게 관심을 가지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그냥 스케일러와 모델 같은 거를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어떤 거를 또 재활용할 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리니어 SVC를 통해 가지고 사이클런에서 SVM 밑에 리니어 SVC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데이터 받아왔고 데이터는 꽃잎 길이와 너비,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버지니카만 사용하는 거고요. 자, 파이프라인에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뭐 0과 1, 그 평균은 0, 그리고 분산은 1의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리니어 SVC를 통해 가지고 C는 아까 말했던 이제 규제죠, 규제항. 그리고 로스는 힌지 로스인데, 힌지 로스는 그 밑에 가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훈련을 SVM CLF.fit로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켰으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예측. 뭐냐면 new iris,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5.5, 1.7. 이게 뭐냐면 이제 길이가 5.5고 5.5cm고 그리고 너비가 1.7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프레딕션 해볼게요. 프레딕션 SVM CLF.predict new iris.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prediction.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 우리가 말했던 길이가 5.5고 너비가 1.7이면 우리는 이거를 버지니카 라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SVM 분류기에서는 조금 기존 로지스틱 회기처럼 아까 프레딕트 프로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프레딕트 프로바를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아요.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데, 만약에 나 프레딕트 프로바 이거 해가지고 각각의 그 확률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SVC 모델 안에서 그 SVC 모델 어딨지? 여기 안에다가 뭐 이렇게 뭐 probability는 true 이런 식으로 두고 하면 밑에다가 그 여기다 프레딕트 프로바를 쓸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잘 나와 있고, 자, 이번에는 비선형 SVM을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방금 우리가 이 데이터 같은 거 보면 지금 비선형적이지 않고 그냥 딱 직선이면 딱딱 되잖아요. 딱딱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뭔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고 데이터 이렇게 분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거면 직선으로 어떻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약간 좀 비선형적인 좀 이턴 형태의 뭔가 그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도 뭔가 이렇게 직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곡선의 형태인 서포트 벡터 머신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비선형 SVM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선형이고요. 비선형 SVM 분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경우에서 이제 선형 SVM이 많은 경우에 잘 작동은 하는데 좀 데이터 셋 자체가 좀 선형으로 잘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임포트, 일단은 매트플랫립 일단 한번 x b.print space 먼저 데이터부터 한번 제너레이트 해봅시다. plt.scatter 그리드만 찍어주고 plt.show. 자,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x는 마이너스 3부터 지금 3까지 10개 데이터를 찍었고, 지금 y는 정확하게 1이 쭈루루루 이렇게 있죠. 이렇게 찍었는데, 한 개 더 이번에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데이터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x 뭐 제곱 이런 식으로 됐고 필 점 스캐터. 자, 데이터가 우리가 이런 식이면 좋은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좀 선형 SVM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비선형 SVM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비선형 SVM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비선형 SVM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예제를 사용할 거냐면 예제는 그 make moons라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해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cikit-learn에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import make moons 라고 해주시고요. from sklearn 파이프 아까 배웠죠? 파이프라인 import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 쳐보시면 나중에는 좀 외워져요. 이런 것도 임포트 하는 것도 계속 따라 쳐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폴리노미얼 피처. 자, 그 다음에 from sklearn.svm import linear svc. 자, 먼저 이제 샘플 수 1000개 그리고 노이즈 값은 어느 정도 0.1 주고 자, 랜덤 스테이트는 201로 한번 데이터를 x, y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보면요, make 문제 우리가 make 문제 갖고 왔죠. n 샘플 샘플스는 20,000 지금 되나? 자, n 샘플스 하고 노이즈는 0.1 랜덤 데이트는 2021.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지금 정확하게 뽑아주시죠. 어떻게 됐냐? x는 뭐 이런 식으로 쉐이프를 한번 찍어볼게요. x는 지금 1000 by 2. 그러니까 지금 특성 변수가 2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y는 마찬가지로 y도 1000.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 데이터를 잘 제너레이팅 했어요. 자,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변수 변환을 먼저 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가 지금 메이크 문제 같은 데이터는 지금 예쁘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수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수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폴리노미어. 우리 폴리노미어 많이 아시죠? 익숙하시죠? 그냥 폴리노미어 3차 방식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는 어떤 걸 쓸 거냐? 스케일러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주구장창 말했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할 거고, 모델은 리니어 자, SVC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먼저 폴리노미얼 std svm은 파이프라인.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폴리노미얼 피처에서 디그리는 3을 쓸 거고요. 자, std가 뭐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그냥 그대로 기존의 걸 쓰고, 자, SVM 모델을 이제 쓸 겁니다. SVM 리니어 SVC는 C는 10 그리고 로스는 아까 했던 것처럼 힌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씁니다. 정확히 잘 됐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모델 학습을 시킬 건데, 모델을 학습을 어떻게 해서 폴리노미얼 SVM에서 fit x, y를 이렇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잘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예측도 한번 해봐야겠죠? 예측. new moon 2.0 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리스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상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노미얼 SVM predict 그래서 new moon 는 하면 어떻게 되냐? 1이라고 이렇게 잘 뜨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이제 비선형 SVM 예제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SVM을 써고, 일단은 먼저 SVM을 써봐요. 일단 선형 SVM을 써보고, 아, 뭔가 좀 아닌가? 했을 때 비선형 SVM도 같이 한번 써봐가지고, 비선형 SVM은 어떤 식으로 했냐? 방금과 마찬가지로 폴리노미어라는 변수 변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선형적인 SVM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갑자기 근데 힌지로스 하는데 도대체 힌지로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힌지로스는 뭐냐면 힌지로스의 부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힌지 로스가 다음과 같은데 어떤 로스 값이 있는데 로스 값이 뭔가 맥스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값을 해가지고 더 크면 뭔가 이게 0이 크냐 이게 값이 크냐 라고 해가지고 결과값을 산출해서 결국은 로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